오늘은 우리가 왜 손실을 보는 건지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높은 수익률에 꿈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익보다 손실의 경험이 더 많다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개인의 심리, 준비 정도, 매매 전략, 정보력, 시장 이해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은 코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손실을 보는 건지 그 본질을 4가지 축으로 나누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와 내용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손실 원인은 심리적 요인입니다. 돈보다 감정이 앞설 때 있잖아요. 타점을 놓칠까봐 두려움. FOMO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급등하는 코인을 보면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근거 없는 매수로 이어지죠. 이미 상승을 충분히 한 종목에 뒤늦게 진입하면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 공포와 불안에 의한 손절인데요. 반대로 FUD, 불확실성과 공포로 인해 생기는 거고, 하락장에서 지나친 불안감으로 인해 패닉셀을 하거나 근거 없는 루머에 반응해 코인을 헐값에 매도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 같은 행동은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 자주 발생하고 있죠. 세 번째, 탐욕과 복수심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조금만 더 버티면 더 벌겠지 라는 탐욕이 생기고, 손실이 났을 때는 이 돈 꼭 복구하고 나올 거야, 복수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러한 감정은 전략을 무너뜨리고 매매를 중독적인 도박 형태로 바꾸며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코인? 그거 도박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번째, 도파민 중독인데 이게 가장 위험해요. 수익을 낼 때 쾌감이 중독이 되어 성공한 거래 자체가 목표가 되고, 이로 인해 지나치게 빈번한 매매, 근거 없는 포지션 진입이 반복되고 수수료만 날리며 계좌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전략 부재인데요. 이것 또한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방향 없는 항해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투자 계획의 부재, 단타인지 중기 보유인지 장기 투자인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매수 후 상황에 따라 전략이 바뀌며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는 수익 실현과 손실 회피 양쪽 모두에서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무계획한 몰빵 투자입니다. 이게 가장 도박성을 띠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 종목에 전 자산을 넣는 몰빵은 손실 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 등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시장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심리적 압박에 더해 극단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초보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손절과 익절, 기준 미설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얼마 손실 나면 손절할지 정하지 않고 진입하죠. 매수는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전략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덟 번째, 고정관념과 확증 편향. 이미 매수한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만 찾고 부정적인 뉴스는 무시하는 경향, 이게 많죠. 이로 인해 상황 판단이 왜곡되며 합리적인 판단 대신 내가 맞을 거야 확신만 커지는 겁니다. 이래서 호재, 악재 서로 잘 파악해서 시장을 읽고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홉 번째, 기술적 지식 부족. 무기 없이 전장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니, 전쟁터 나가면서 숟가락 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차트 해석 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심리를 수치화한 도구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봉 차트의 의미조차 모르는 채 거래하며 지지선, 저항선, 이동평균선, RSI 등의 기본 개념 없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죠. 열 번째, 레버리지의 위험성 미이해. 레버리지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고 레버리지 설정으로 나 화성 간다 하지만 그러다 빚덩이에 앉게 됩니다. 선물, 마진거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배율로 진입하고 작은 가격 변동에도 강제 청산당하는 구조를 모른 채 판방을 노리는 투기적 접근을 하다가 한 번의 청산으로 자산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코인은 투기가 아닌 투자임을 매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레버리지 설정 및 지지선, 저항선 기술적 지표도 저희가 만들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꼭 한 번씩 받아가셔서 관망이라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많이들 받아가셔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거래소 구조 및 수수료 미인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현물과 선물의 차이, 지정가, 시장가의 차이, 슬리피지, 거래 수수료 구조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매를 반복하면 실직 수익보다 수수료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자동매매. 카피 트레이딩의 오용. 보시나 고소 따라하기 기능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돌발 변수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전략 없이 타인에게 의존한 투자는
결국 책임없는 손실로 이어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다음은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내가 조정할 수 없는 변수, 과도한 뉴스 소비와 루머에 의존하는 건데요. ETF 승인된다더라, 머스크가 이 코인을 지지했다더라 같은 단편적 정보에 반응하여 매매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특히 SNS의 익명 정보나 유튜브 떡상 예고 영상들은 대부분 근거 없는 낚시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매크로 경제 변수 무시. 미국 금리, 고용지표, CPI, FOMC,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글로벌 변수들이 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시장 전체가 빠지는 상황에서 알트코인 매수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4번째,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 한국 시장은 종종 비정상적인 가격 왜곡이 생기죠.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할 경우 해외보다 비싸게 매수하게 되고, 글로벌 가격이 조정되면 한국 투자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15번째, 유동성 부족과 높은 변동성. 특정 알트코인은 유동성이 낮아 대량 매매 시 가격이 급변동합니다. 고점에서 진입하면 바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가격이 붕괴되는 펌핑 후 덤핑 패턴에 당하실 수 있으니 대비는 영의 차트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손실의 본질은 준비 없는 시장 진입,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인 투자 쉬운 돈벌이라는 착각에 빠져 준비 없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그러나 코인 시장은 기술, 전략, 심리, 정보력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난이도 시장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아니라 탁월하고 꾸준히 공부하며 리스크를 분산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을 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왜 손실이 반복되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안을 해드리자면 손실을 줄이는 실천적 팁인데요. 매매 일지를 작성하고 나의 실수를 기억하고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의 투자로 연습하고 실전 전 전략을 검증하는 겁니다. 절대 올인하지 말고 항상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시면 내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스를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자. 단순히 좋다더라로 매수하지 말고 관련된 뉴스를 더 찾아보거나 그 뉴스만을 의존하지 말고 추세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고 시장의 중심축을 항상 체크하며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추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보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영상에서 다뤄봤는데요. 코인 그거 도박 아니야? 하는 이유도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코인은 돈 벌기는 쉬워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전문성을 갖춘 어려운 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하단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자료들 제공 많이 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 보세요. 이상 영희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